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진 후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환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김서구 교수가 급하게 환자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호 씨. 네, 이 선생님 제가 여기 보는 선생입니다. 네네. 처음에 다칠 때 어떻게 다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예, 그걸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머리 같은 거 안 부딪히셨어요? 모르겠네요. 그때 주변에서 봤을 때 네. 제 머리가 본네트라 부딪히다 말듯이는. 그러세요. 지금 머리 아픈 거 없으세요? 지금 머리 아픈 거 없어요? 네, 눈 한번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네. 네, 밑으로 내려보시고, 네, 그러세요. 혹시 뇌 손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한 후 척수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핀다. 다 물어보세요. 자, 혀 내밀어 보세요. 네, 다시 이 다물어 보세요. 네, 됐어요. 지금 목 아픈 데 있으세요? 목 아픈 거? 제가 못 느끼게. 네, 잘 못 느끼시겠죠? 제가 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손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잘 못 드시죠? 네, 손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네, 네. 팔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네, 그러세요. 손 한번 다시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오므려 보세요. 좋습니다. 네, 네, 다시 쭉 펴보세요. 쭉 펴려고 그랬어요. 네, 잘 안 펴질 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굽혔다가 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손도 팔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문제는 척수증이다. 원래 목 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디스크가 척추의 중추신경인 척수를 손상시키는 경추 척수증으로 악화됐다. 저 척수의 마비의 속도가, 진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경우에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의료진이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제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신경의 부기나 염증을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네, 지금 약간의 반응은 보이고 있지만 신경 증상이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고 좀 정체 상태가 오래되면은 신경 자체의 마비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적인 가려로 신경 주변의 압력을 낮춰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목뼈 쪽 척수가 손상된 것을 경추 척수증이라 하는데 급성 외상으로 마비가 온 경우 최대 12시간 안에 치료해야 마비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척수는 척추를 관통하는 신경다발로 사지의 운동 기능, 배변 기능 등 우리 몸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환자의 경우 목뼈 쪽에서 삐져나온 디스크가 척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 수술이 시작되면 우선 환자의 목 뒤쪽으로 접근해 뼈를 자르고 좁아져 있는 신경끼를 넓혀준다. 이런 방식으로 척수의 압력을 낮추는 것을 후방 감압술이라 하는데 후방 감압술 후 떼어낸 뼈 구조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뼈에 핀을 박아 고정한다. 추가로 관절 사이에 환자의 뼈를 이식해 뼈가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후 신경을 누르는 또 다른 조직인 디스크를 제거한다. 뼈마디 사이에서 돌출돼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잘라내고 이를 대신할 인공뼈를 넣은 후 핀을 박아 고정하면 눌린 신경이 정상화되면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경추 척수증은 사고나 목 디스크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 바로 경추 질환이다. 진짜로. 네. 경추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은 목 디스크다. 그대로 조금 걸어보세요. 30대 후반의 이정호 씨.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편치 않다. 다시 한번 돌아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한번 걸어볼까요? 붙여서 걸으세요. 1년 반 전부터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환자. 다리뿐 아니라 손의 감각도 예전 같지 네, 않다. 다리가 좀 흔들리신데 돌아보세요. 네, 앞꿈치로만 발을 붙여서 앞꿈치로만 한번 걸어보세요. 앞꿈치로만. 다리에 힘도 없고 특히나 중심을 잡기가 쉽지 다시 않다.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는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요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 길이 이렇게 좁아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 지금 다리가 이렇게 안 움직이시고 그러면 허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하고 관계된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리는 별로 문제가 없고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면서 목 아래쪽의 신경에 영향을 주는데 목 디스크는 CT나 MRI 등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의 하얀색 선이 신경 통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통로의 너비가 일정한데 환자의 경우 이곳이 좁아져 있다.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증거다. 일상생활은 할 수는 있는데 어디 나갔다 오거나 할 때는 불편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잘 걷지를 못해요.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공식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목 디스크. 디스크는 일종의 물렁뼈로 목뼈와 목뼈 사이에서 체중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한다. 목뼈가 통뼈로 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 없기에 뼈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디스크가 그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목의 운동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디스크다. 디스크는 수분을 흡수해 지탱하는데 나이가 들어 수분이 줄어들면 머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돼 디스크의 일부가 밀려나오게 된다. 네, 목 디스크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환에 의해서 물렁물렁한 뼈에 수분 공급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힘을 못 견뎌서 물렁뼈가 퇴화되고 밀려나오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전적인 원인이 거론되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목에 부하가 가는 운동이나 동작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또 외상으로 인해서 기인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습관 중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는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혈관 공급, 피 공급을 뼈나 물렁뼈에 제대로 못 가게 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서 목 디스크가 유발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 많은 녹차나 커피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목 디스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에겐 왜 생길까? 그 조직은 상대적으로 노화가 빨리 옵니다. 원래 학문적으로는 20대부터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10대 중후반만 돼도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란 무엇일까? 또 컴퓨터나 모니터를 볼 때 지나치게 목을 앞으로 빼서 보시는 분들, 또 의자를 아주 지나치게 높여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치 않게 목이 앞으로 숙여진 자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세가 나쁜 자세에서 굽게 됩니다. 운전 중에도 이 백미러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위치에 따라서 목의 긴장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미러의 위치도 충분히 눈높이 정도 이상으로 높여서 근육의 긴장도가 특정 부위에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퇴행성 환자가 늘고 휴대폰, 컴퓨터 사용 등으로 자세가 나빠지면서 목 디스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목이 아프다고 해서 처음부터 목 디스크를 의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노화로 인한 목 디스크 환자는 퇴행성 허리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허리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목 디스크의 증상은 어떨까? 자고 일어나면은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목이 뻣뻣하고 이게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쑤시면서 아파요. 뭔가 콕콕 찌르면서 그런 통증이 있고 그 전에는 그냥 약간 계속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짓누르고 있는 느낌? 굳어져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증상들이 처음에 경추 디스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막 눈도 침침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자꾸 몸이 힘이 빠지고 또 왼쪽 삼두 쪽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목 디스크가 생기면 목과 어깨가 아프다. 뿐만 아니라 목의 근육과 관절에 이상이 오면서 경우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손과 팔이 저릴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목뼈 마디마디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손발의 운동 기능도 약해진다. 목 디스크의 증상이 다양한 건 디스크가 어디를 누르는가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디스크가 목뼈, 즉 경추의 3번과 4번을 누르면 목과 어깨가 저리고 5번, 6번, 7번을 누르면 팔과 손까지 아프고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목뼈는 상대적으로 등뼈나 허리뼈에 비해서 뼈의 크기는 작지만 목 부위에서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많은 부분을 밑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신경의 구조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뼈는 체중 지탱하는 면에서는 등뼈나 허리뼈에 비해서는 적지만 중요한 신경을 많이 담고 있어서 작은 외상이나 충격에 쉽게 상하기 쉽고 한번 상하게 되면 신경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많은 마비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황재복 씨. 네. 그렇다면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할까? 4년 전부터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황재복 씨. 그동안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면서 견뎠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까지 같이 보는 사진이고 요거는 뼈만 주로 보는 사진이에요. 뼈가 여러 위에 있는 뼈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해야 돼. 반듯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죠. 그 신경 구조를 누르는 게 단순히 이렇게 디스크 같은 것만이 아니라 뼈 같은 덩어리가 누르는 거예요. 이 뼈가 누르니까 물렁물렁한 게 누를 때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목 디스크가 진행되면 디스크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뼈와 뼈가 마찰돼 비정상적으로 뼈가 자란다. 황재복 씨도 그런 경우다. 뼈가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하고 운동 기능에도 한계가 많다.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 손 엄청 저리고 손 되게 많이 저렸고 양쪽 어깨 그러니까 언전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무겁고 아팠고 등도 아프고 잘 때 이렇게 잘 자지 못하고 너무 아팠어요. 다른 분들도 수술하면 더 괜찮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주위에 분들이 수술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 듣고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수술이 두려웠지만 지인들을 믿고 수술을 결심했다는 환자. 수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뼈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주름살 부분을 절개한 다음 경추 5, 6번과 6, 7번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한다. 이어 디스크가 다른 후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를 잘라낸다. 이제 디스크를 제거한 빈 공간에 환자의 뼈를 갈아서 만든 인공뼈를 넣어준다. 다음, 경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금속관으로 고정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김서구 교수는 엑스레이부터 확인한다. 목뼈에는 인체의 주요 신경이 자라기 때문에 수술이 까다롭고 위험하다. 수시로 엑스레이를 찍어 섬세하고 정확하게 디스크를 제거해낸다. 이제 그 자리에 인공뼈를 심을 차례. 환자의 몸에서 잘라낸 뼈를 갈아 케이지에 넣은 후 또다시 병변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인공뼈를 심는다. 인공뼈를 넣은 후 고정할 때도 못이 너무 깊거나 너무 얕게 박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나사못으로 이식한 뼈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그 신경 지나가는 길을 둘러싸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하고 목뼈 이렇게 자란 골극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두 부위에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환자 눌려 있는 부위가 그 회복하는 속도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면 이제 걸어 다니시고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통증에서 벗어나 아프기 전의 일상을 되찾는다. 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수술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일단은 수술은 정말 안 하고 싶고요. 예, 목 수술은 조금 어려운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만 정말 피하고 싶고요. 지금도 목이 약간 어깨가 많이 불편해요. 뭔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예. 수술을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이나 이런 거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하고. 과연 목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목 디스크가 생겨서 튀어나온 물렁뼈가 신경을 누르면 기계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염증성 반응이 생겨서 통증하고 불편감, 운동장애 감각 기능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변화는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 내에 환자의 90% 이상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보존치료 등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부의 환자들, 한 10%의 환자들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보존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 기능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원하는 동작을 잘 못하면서 보행 장애가 온다든지 소변 기능의 제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네, 송은실 씨,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20대 중반의 송은실 씨.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약 먹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고개를 이렇게 1시간 동안 숙였다가 일어났을 때 그 아픔이 진행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요? 네. 약을 안 드실 때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팔이 저리거나 그런 거는 별로 심하지 않아요. 네,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힘도 다 괜찮고, 그렇죠? 목 사진을 문제는 보니까 일자목이다. 원래 이렇게 목뼈가 영어의 C자 모양, 활자 모양처럼 이렇게 분명한 C자로 돼 있어야 돼요. C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송은실 씨는 뒤로 억지로 제끼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목에 이렇게 원래 있었던 C자 모양이 아니고 일자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일자로 곧게 펴진 목. 일자목은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펴진 목을 일자목이라 부른다. 어떤 분들은 목을 아무리 뒤로 젖혀서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뼈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일자로 굳어갖고 이 뒤쪽으로 아무리 제쳐도 이렇게 C자 모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진정한 의미의 일자목이라고 하고 우리 송은실 씨는 이게 교정이 가능한 일자목인 거예요. 이건 자세나 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힘들었고요. 중간중간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이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도 있었고 증상이 계속됐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증상이 계속됐었어요. 일자목은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잘못된 자세란 운동으로 목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다거나 베개를 너무 높게 베는 습관, 또 오랫동안 고개를 빼거나 숙인 채 휴대전화를 쓰고 책을 보는 자세 등이다.
이런 습관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줘 목 디스크 등의 다른 목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1차적으로 자세를,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를 될 수 있으면 바꿔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목뼈에 계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약해진 목 뒤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목 뒤의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나 인대가 점점 단단해지면은 고개가 앞으로 숙였을 때 저항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약제를 써서 통증을 줄여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제를 같이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목은 자세 규정이 중요하다. 베개를 벨 땐 옆에서 봤을 때 이마와 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볼 땐 눈높이를 맞춰 목이 지나치게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자는 키에 맞는 것을 쓰는 것이 좋다. 의자가 높아 발이 닿지 않으면 골반이 안정되지 않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척추가 뒤틀려 경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추 질환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경추 척수증이다. 1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서동원 씨. 알고 보니 척수증이었다. 지금 선생님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하세요? 왼쪽 다리가 네. 마비가 좀 있는데. 마비.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1년 정도 전에 네.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가도 네. 구분이 많이 안 갈 정도로 조금 마비 누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감각이 조금 달라요. 네, 감각이 척수가 손상돼 신경이 마비되는 척수증. 이 병은 전기 신호로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 CT 등의 영상 자료로 판단하는데 환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척수증이 확인됐다. 신경을 이렇게 좀 누르고 있습니다. 이 신경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회색 선이 머리하고 똑같은 중추신경이라는 건데 이게 목에서부터 쭉 타고 허리 아래까지 다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의 신경 중에 어느 부분이 눌려 있어도 다리 쪽에 가는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팔에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척수증의 원인은 목 디스크다. 모든 디스크가 척수증으로까지 악화되진 않는다. 보통의 디스크는 척수의 가지 신경을 눌러 통증과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데 척수를 누르는 바람에 척수증으로까지 악화됐다. 다리는 지금 왼쪽 다리가 좀 많이 마비가 돼서 오른쪽 다리하고 감각이 좀 다르고요.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됐을 때 구분이 명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좀 많이 이게 잘못되면 사지마비도 올 수 있고 아니면 하반신 마비나 이렇게 마비가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해서 좀 일상생활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수술을 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목뼈 가운데에는 척수가 있다. 척수는 뇌의 명령을 팔다리로 전달하고 하지의 반응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척수에는 가지처럼 뻗어나간 가지신경이 있다. 가지신경은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전근과 감각 기능을 관장하는 후근으로 나뉜다. 경추 척수증은 척수가 눌리는 것을 말한다. 경추 척수증과 혼동하는 것으로 신경근병증이 있는데 이것은 척수가 아니라 척수의 가지신경이 눌리는 것을 말한다. 척수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변화, 후종인대 골화증, 목 디스크, 종양, 외상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척수증의 증상은 어떨까? 팔로 가는 신경을 주로 건드릴 경우에는 팔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팔의 섬세한 동작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씨를 쓰는데 옛날같이 똑같은 식으로 글씨체의 글씨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거나 우리가 종이 같은 거를 집을 때 옛날에는 얇은 종이 하나를 집어도 잘 집을 수가 있었는데 잘 집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섬세한 동작들의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척수의 신경 통로 중에 다리로 가는 신경 통로를 누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행할 때 제한을 느끼게 되고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보행 제한의 특징은 대부분 균형 감각을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걸을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평형 감각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기우뚱거린다든지 뒤뚱거린다든지 발의 보폭을 넓혀서 걸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배뇨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소변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소변을 잘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척수의 어느 신경 통로가 눌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감각 기능에 영향을 줘서 특정 부위의 감각을 못 느끼고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어느 부위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에 감각장애도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척수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네, 그래서요. 네. 척수증으로 입원한 박영훈 씨. 불편한 게. 쉬고 있으니까 네. 조금은 좋아졌는데. 네. 손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예. 손가락 한번 붙여보시고. 예.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벌렸다가 붙여보시고. 네. 좋습니다. 네. 가만히 거기 유지하고 계셔보시고요. 네. 주먹 줬다 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최대한 빨리. 네. 이쪽이 잘 안 되죠? 예, 네네. 오른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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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척수증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김서구 교수. 지금 두 발이 약간 미하게 네. 조금 좀 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저리세요. 네. 힘이 전체적으로 좀 몸 자체가 힘이 좀 빠집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목뼈에서 목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금 누르면서 목 아래쪽의 신경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해져서 그 신경 누르던 거를 못 누르게 해주는 수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가락의 감각도 떨어졌고 손발에도 마비가 시작된 상태. 11년 전에도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엔 다른 위치에서 디스크가 재발하고 척수증까지 생겼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세요. 네. 목 통증이 심하고 머리가 아파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한다. 경추가 무너지자 일상이 무너졌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지면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도 아프고 지는 힘도 약해지고 안 좋더라고요. 제 몸 컨디션이 엄청나게 안 좋더라고요. 다시 재발이 안 되시면 좋겠죠. 저는 재발이 한번 돼봤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안 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목 디스크는 수술 이외에도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일단 척수증으로 진행되면 수술 이외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이 환자분은 지금 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거 CT라는 사진인데 이 목뼈 사이에 예전에 과거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11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정상적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 수술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주변 구조 쪽으로 그 군뼈 같은 뼈 조각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술 부위를 이렇게 허물어내고 다 긁어내고 이렇게 군뼈같이 자란 부위를 더 제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술한 부위 아주 상부 쪽으로 한참 떨어져서 척수하고 관계된 중요한 구조가 눌려 있어서 이 부위의 척수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위도 감압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 경추 3, 4번에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경추 6, 7번에서 뼈가 자라 척수를 누르고 있다. 수술이 시작되면 경추 3, 4번의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을 풀어준다. 그 공간에는 인공뼈를 넣어준다. 다음은 과거에 수술했던 경추 6, 7번 쪽 수술이다.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 기존에 수술해둔 케이지를 제거하고 뼈를 깎아서 눌린 신경의 압력을 낮춰준다. 다음,
케이지를 새 것으로 바꿔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새롭게 생긴 디스크는 순조롭게 제거됐다. 문제는 재수술을 하는 부위다. 첫 수술 후 비정상적으로 자란 뼈와 신경이 엉켜 있어 구분이 힘들다. 현미경을 통해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신경을 누르는 뼈를 제거해낼 수 있다. 목은 척추가 지나가는 부위 중 가장 좁은데 인체의 중요 신경이 다 지나간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예민한 조직이다. 오랜 경험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술. 됐어? 그렇지? 이게 터지면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굉장히 힘들다. 요 밑에가 가로지르고. 경추 척수증이 무서운 건 척추의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려 마비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기타 뇌질환으로 마비가 생긴 경우 영구마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추 척수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회복이 가능한 걸까? 경추 척수증, 목의 척수증의 경우에는 대개 척수신경 자체의 병이 아니라 척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신경을 누르고 압력을 주면서 생긴 그러한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을 누르고 있는 구조나 압력을 받고 있는 구조를 누르지 못하게 해주면 이 신경 자체가 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경 자체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완전히 죽지 않은 세포들이 살아나서 마비라고 했던 것들의 대부분의 증상 개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